자, 공통영어 1, 영어 1, 1과 1, 본문 1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주요 어휘를 먼저 잡는 것부터 한 다음에 내용 정리를 좀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주어진 단어들은 뭐 반드시 외우셔야겠죠.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갈 만한 단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좀 갈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은 수거라고 하죠. 문장이 이제 형용사를 기본으로 responsible이라는 형용사, 책임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끝으로 오늘 이렇게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짓다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요 세트로 같이 봐주시고 이 문장이 요 표현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장 안에서 좀 같이 봐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문법이 요거라 맨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수거라고 이제 여러분이 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제외하고 이게 요 문장 안에서 쓰인 의미들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애들을 살펴볼게요. 자, 바로 밑에 있는 소셜 인게이지먼트부터 볼 건데 사회적 참여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 연류, 개입, 참여, 참가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소셜이라고 하면 사회의라는 뜻이지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라고 할 때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을 맺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적 참여라는 의미고 맥락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변 인물과의 관계 맺기 정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사교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 안 쓰니까 실제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intensify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형용사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intense라고 하면 강렬한, 강한 이런 의미고 이런 형용사에 뒤에 fy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이 fy는 이런 상태로 만들다라는 동사형 전미사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단어에 뒤에 이렇게 fy라는 단어가 붙이면 동사로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만들다, 강화시키다, 강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adolesce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명사 청소년도 있고 형용사 청소년의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 형태에서 명사와 형용사를 다 쓰니까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어 중에서 at the same time이라든가 furthermore, however 이런 것처럼 즉 연결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접속 부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at the same time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써드렸는데 본문에 우리 수업 그 구문 분석한 곳에 소개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영영풀이까지 정리해놨는데 자, 영영풀이는 우선 기본적으로 유희어의 학습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희어를 유희학습을 이걸로 대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영풀이를 조금 낯설어하고 공부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문맥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이 단어가 가지는 좀 맥락적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자라는 건데 이 단어를 접근할 때 설명을 접근할 때 이제 이 단어의 유의어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청소년, 청소년애라는 뜻이죠. 자, 이 단어가 이제 명사의 청소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래요. 어떤 젊은 사람? 성인으로 발전 중에 있는 젊은 사람. 그럼 여기는 어린 사람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미처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인 단계로 변화해가는 어린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이건 명사에 대한 설명. 자, 위에 거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안에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즉 청소년의라는 형용사의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어로 접근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아직 청소년, 그러니까 성인으로 발전 중에 이것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이런 게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즉 발전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10대라고 하면 이제 as a teen이라고 나왔고 teen이 10대죠. 10대라고 하면 이제 연령대의 의미겠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제 마냥 어린아이 child는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신체적, 정신적 발전 과정에 있는 심리적 발전 과정에 있는 그 시기를 이제 특정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영풀이로 쓰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intensify의 영영풀이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to make something stronger or more extrem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 make 뭐 명사, 형용사 이렇게 하면 이런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무엇인가를 이런 상태로 만들다 또는 주어 자체를 이런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강력한, 더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 상태를 더 극단적으로 더 그 경향을 더 극대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가지고 intensify를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밑에도 볼게요. increase the capacity of negative 부정적인 능력들을 더 증가시키는 건데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증가시키는 거래요.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는 가로로 들어갔으니까 꼭 네거티브만 쓰이로 한정하지는 않고도 쓸 수 있다라는 의미고, 화학 물질을 활용해서 어떤 그 특징 같은 것들을 좀 그 특징을 가지는 그 능력 또는 용량 이런 걸더 늘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현상,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 이런 이야기도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나올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키우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첫 번째 의미가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에서 감정을 더 극대화시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는 분노를 더 강한 어떤 느끼는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죠.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이 맥락적 의미에서 본문의 맥락적 의미에서 적절 이렇게 써주시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더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번 이렇게 해서 얘랑 짰고, 그다음에 2번 이렇게 짰고, 그럼 3, 4, 5 했을 때 5번의 설명을 위에 걸로 쓰지 않고 아래 걸로 넣는다면 이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화와 분노를 더 키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설명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2번으로 돼 있다면 5번을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이어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를 설명하는 것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1번을 첫 번째 걸 표시하시고 이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다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을 가겠습니다. 우리 구문 분석 여기 부분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내용 정리나 이런 거를 좀 포인트로 설명해 드리거나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나 이런 거 말고 문장 구조 하나하나 보는 거를 좀 살펴볼게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출제 포인트를 잡고 그런 거는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Do you ever find yourself suddenly feel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find가 나오면 당신 자신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해석하기보다는 find 뒤에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find는 밑에 것처럼 목적어는 명사가 나오죠. find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나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 다 사용될 수 있는데 현재 분사가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자,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이럴 때 이 목적어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분사를 제가 목적격 보어라고 써놨죠? 목적격 보어라는 거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거를 제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A가 B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다. A가 B라는 점을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find가 나오면 그냥 명사로 끝나는지 아니면 저기 뒤에 형용사나 분사가 조금 더 오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봤더니 지금 feeling angry라는 현재 분사 구가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너 자신이 이런 상태다라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구조 확인했고요. 자, 그럼 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분노를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거야. 느닷없이 막 분노가 치솟는 거야. 나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지? 나의 이런 상태를 깨달은 적이 있나요? 이런 점을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장. 자, 그럼 볼게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난데 지금 find의 목적어가 나예요. 그쵸? 미안. 넌데 지금 목적어가 너예요. 주어 목적어 같네요. 그러니까 you가 아니라 반드시 yourself로 써주시는 것까지 주의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동사 feel angry 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find는 동사가 들어갈 때는 분사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분사 쓴 이유도 좀 꼼꼼히 살펴보면 feel 형용사 뭐뭐하게 느끼다 라고 쓰이는 이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형용사가 왔고 완전한 형태로 왔습니다. 그럴 땐 현재 분사로 들어간다. 완전한 구조일 때 현재 분사로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형식 동사니까 목적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그쵸? 이형식 동사니까 수동의 관계도 없고, 그래서 현재 분사. 뭔 소리 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긍정적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형식 동사의 완전한 형태 혹은 능동의 형태 혹은 그냥 화를 느끼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해석으로 얘가 이걸 하고 있다는 능동적 관계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 그래서 ing 형태까지 쓰시는 거 주의. 그리고 이제 feel 뒤에 angry는 feel 형용사 뭐뭐하게 느끼다라는 이형식 구조고 보어를 받는 동사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형용사인 것까지 좀 꼼꼼히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볼 게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우리 본문에 이 구조가 여러 번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구조가 좀 여러 번 나오고 있고 이 구조는 시험에서도 좀 많이 출제하는 편이라서 첫 번째 문장은 꼼꼼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여기다도 별 붙일게요. 자, 가봅시다. 갑자기 화를 느껴본 적이 있니요? 어떤 순간은 말입니다. 뭔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어떤 순간에는 you're fine. 당신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you're slamming doors. 당신이 문을 쾅 닫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눈을 엄마를 부모님을 향해서 막 굴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 맥락상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어느 순간 당신은 괜찮다가 그러다가도 각 다음번에는 문을 쾅 닫거나 부모님에게 눈을 굴리고 있죠. 이럴 땐 저랬고 저럴 땐 저렇고 뭐야 그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문장 구조 갑니다. 자, 병렬에 5월이 나왔습니다. 5월은 A 또는 B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A와 B를 연결할 때 이 A와 B는 그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동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품사라든가 이런 형태도 동일하게 와야 합니다. 역할이 같다는 얘기는 품사가 같다는 얘기예요. 주어 역할을 한다면 명사가 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rolling your eyes and your parents. 당시 부모님에게 눈을 굴리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A도 뭐여야 돼요? 현재 분사구가 와야 돼요. 내용적으로도 볼까요? 문을 쾅 닫고 있는 중인, 부모님에게 눈을 굴리고 있는 중인 이렇게 둘이 급이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급이 같게 A, B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이 둘은 그럼 같은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꼴이 같아야 하는데 여기서 생긴 꼴이 같다라는 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우선은 이 둘이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동사면 동사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현재 분사로 변신한 구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현재 분사화된 형태 이렇게 해서 형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병렬 구조는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A, B 잡을 때 해야 할 일은 뭐냐? 첫 번째 or 뒤에 나오는 B를 먼저 보시고 이 B를 기준으로 동일한 A를 잡으시는데요. 이때 품사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고요. 품사는 단어의 종류인 거죠. rolling your eyes라는 동사의 ing 형태된 구가 오고 있으니까 앞에 똑같은 동일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lamming doors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품사가 동사가 나와 동사 구가 나와요. 이럴 때는 형태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형태는요. 예를 들면 동사의 수일치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준동사로 변신했다면 준동사 형태가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우악 준동사라면 되게 어렵죠. 준동사란 지금처럼 동사가 ing, 현재 분사, 혹은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 이렇게 변신한 형태를 변신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품사를 일치시킨다. 근데 그때 동사라면 동사의 형태를 일치시킨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준동사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이 이해되시는 분은 준동사의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일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어로서 정동사, 본동사가 온다면 그때는 수일치 정도만 일치시키면 돼요. 자, 우선 여기 정도.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번에 당신은 문을 쾅 다들 닫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을 째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rolling의 형태로 쓰이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앞에 you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roll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쓴다면 A, B 세트를 잘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병렬 구조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법이기는 해요. 근데 내용적 판단이나 문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낯섭니다 하는 친구들은 요 형태와 요 형태를 좀 주의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뒤에 너가 어쩌고저쩌고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장을 탱글 목적으로 쓰고 있네요. 목적격 명사절 접속사 대치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자, 대치는 뒤에 문장을 이끌 수 있는 장치인데 동사의 목적으로 나올 땐 생략할 수 있죠. 그럼 뒤에 문장이 나올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그렇게 어떻게 문장이요? 당신이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요. 당신이 getting too upset about small problem. 작은 문제를 두고 너무 화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 많이
어떻게 왜 과도한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5월이 나오죠. 방금 한 거.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5월 뒤에를 봤더니 BING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땐 형태도 주의해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동사가 복수동사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올 수 있는 동사는 have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ink도 가능하긴 할 거예요. 제가 복수동사라고 했지만 어쨌든 복수동사는 동사의 원형은 동사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문장에서 온 동사가 비동사가 오고 있죠. 자, have하고 병렬이라면 you 복수동사로 오겠고요. think랑 병렬이라면 조동사 뒤에 오니까 원형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원형의 형태가 아니죠. 고맙게도 think는 아니다라는 거 판단. 이해되셨어요? 자, 얘가 작은 일에 화를 느끼는 건 누가 느끼는 거야? 당신이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병렬은 have a bad attitude 뭐 이렇게, 즉 대절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문장.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think와 병렬을 맞춰주시는 실수를 하지 않겠네요. 완전 깔끔하게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B를 썼다? 그러면 당근 틀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B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문법적으로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hink의 목적으로 이따만큼의 문장을 이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쁜 태도를 가졌거나 아니면 사소한 문제에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다 라고 몇몇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추가적인 세부적인 설명들은 여러분 참고해 봐주시고요. 그러나 말입니다. These feelings, 이러한 감정들은 말이에요. 그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se feelings는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순간 저런 순간에 느끼는 화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these feeling은 우리 친구들, 당신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문장에 있다기보다는 위에 나왔던 어떤 순간은 괜찮고 어떤 순간은 괜찮지 않았다. 이런 feeling angr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이라고 하면서 너의 감정들 이렇게 복수 명사로 정리해 준 곳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도 내가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면 사소한 문제들, 그러니까 나의 화를 돋구는 사소한 문제들 혹은 feeling angry 이런 걸 받은 건데 사실 단수로 생각되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these feeling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갑자기 과도하게 치솟는 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루도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화들이라고 생각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말입니다. 이런 화들은요. 그저 일상의 스트레스로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럼 일상의 스트레스 뭐예요? 여기 사소한 문제라든가 나쁜 태도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이 아니래요.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은 뭐겠습니까? 진짜 왜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감정, 분노의 표출 이런 걸 느끼게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야겠죠? 자, 설명합니다. 10대로서 당신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10대인 당신은 정도로 내용 파악해 주시고 may feel like an adult. 자, 우리 아까 feel 이거 뭐 중학교 때 여러분 아주 열심히 했을 텐데 feel 형용사 뭐뭐하게 느끼다. 근데 어떤 명사인 상태로 느끼다 할 때는 like란 전치사와 함께 와야 되죠. 어른과 같다고 느끼다. 어른처럼 느끼다. 그렇죠? 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너의 뇌는요. 지금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장 중인 상태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 5월에 병렬이 A, B를 잡았는데 그 친구 벗이죠. 얘는 근데 제가 굳이 안 잡고 그냥 쭉 읽었는데 문장도 짧지만 여기서 보시면 너의 뇌는 성장 중에 있다 문장. 그러니까 A도 뭐예요? 문장. 자, 이렇게 A와 B는요. 문장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얘는 문장이죠. 위처럼 동사 구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처럼 비동사를 제외한 현재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끌고 A와 B가 서로의 그 연결되어지는 이 A 단위, B 단위는 명사 또는 뭐 형용사처럼 하나의 단어 또는 단어 2개 이상을 구라고 해요. 그다음 동사구, 그렇죠? 심지어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그러니까 그 단위가 다양할 수 있는 게 병렬에서의 어려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A와 B가 연결하고 있는 단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단위는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는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문장, 등이 아니네. 이 정도면 다 되네. 네. 이렇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문법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문장과 문장.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그냥 여기다 A, B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좀 요거는 여러분이 좀 습관화하셔서 나올 때마다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용 파악도 정확하고 문법 구조, 문장 구조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매번 다 하라고 하니까 되게 귀찮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별명 구조는 시험에 많이 숙제합니다.
원래는 여긴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교재 자체에 표시해 놓지는 않았어요. 자, 밑에 갈게요. 너의 내에는 말이야. There is a part. 한 부분이 있어. 자, there is 있다라는 뜻이니까 주어만 있어도 문장 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 끝났어요. 명사 뒤에 대치 오네요. 그럼 이 대치는요.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뭔 소리지? 자, 우리 앞에서 think 뒤에 대치 오면서 문장을 이끈다. think의 목적어다라고 했는데 think는 무엇을 생각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필수 요소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대치는요.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뭔 소리야? 문장을 명사로 만들었다는 소리야. 하는 역할은요. 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쓰면 목적격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 목적어로 쓸 땐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칭요. 우리 주요 문법에서 이미 앞서 다뤘죠.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앞에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얘는 뭔데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건데 어떤 식의 설명을 덧붙일 거냐면 앞에 있는 명사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추가 수식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절이 얘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결합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겠지요. 그치요. 관계 대명사고요. 자, 관계 대명사도 주어 목적어 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자, that 뒤에 봤더니 주어가 없네요. 주어 없네요. 자,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소리야? 앞에 있는 선행사는 원래 여기 주어 자리에 있던 애예요. 근데 얘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동일한 요소, 같은 요소의 더 파트를 지워버린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이해되시죠? 자, 문장이 앞에 있는 어파트 수식이요. 필수가 아니라고요. 왜요? 얘는 뭐뭐가 있다로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됐나요? 네. 자, 앞에서 우리 앞서서 관계대명사 되게 자세히 다뤘지만 근데 여기를 갑자기 하면서 까먹은 친구도 있고 여기를 시작으로 모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했고요. 네, 자 가봅시다. 그러면 대자 관계사절의 주어 어파트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is로 시작해야겠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수일치 문제가 중요해요. 바로 앞에 하고 당당하게 오고 있으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책임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내에는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얘는 중요합니다. 아까랑 똑같죠? 엔드 찾을게요. D를 봤더니 B가 컨트롤링 이렇게 오고 있는데 동사가 변신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컨트롤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럼 컨트롤이 왔으니까 우선 동사라고만 신경을 쓰세요. 자, 그럼 앞에 동사가 solve도 있고 is도 있단 말이에요. is도 될 수 있고 solve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의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 controls 이렇게 나왔다면 is responsible for solving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사.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ing 형태로 왔잖아요. 그 말은 누구랑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solving problem.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 그리고 너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 이렇게 A, B를 연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어쨌든 여기는 is도 있고 solving도 있기 때문에 얘를 ing 형태, 즉 전치사의 목적어로 온 동명사로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은 꼭 암기를 하세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병렬 때문에 암기하니까 그 부분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단원의 주요 문법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적용되어졌고 게다가 병렬도 나오고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담당하고 있다 전치사인 ing 형태 이렇게 좀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 어느 정도로 암기 영작이 가능할 정도로 암기 해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의 뇌에는 감정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뇌 부분이 있대요. 근데 너의 10대 시기 동안 이 부분이요. 자, this part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반드시 어떤 부분이 소개되어야겠죠. a part 그 부분 받아서 왔네요. 그래 순서 배열할 때 주의. 이 부분은 근데 여전히 성장 중에 있죠. 자,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is still growing 잘하고 있어요. 너희 뇌는 잘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developing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얘를 지금 성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성장 안에 있죠. 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이 좀 다르게 왔으니까 같이 잡아두자라는 표현이고, 같이 잡아두자라는 얘기고, 이 부분은 성장 중에 있대요. 자, 그래서 너의 뇌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변화들이 lead you toward 이렇게 가니까 당신을 이끌어요. 어느 쪽으로 이끌어요? 요런 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의 변화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부분이 뭐 하고요?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키가 바뀌고 있다, 부피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뇌의 크기가 부피가 바뀐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매일 바뀌어가고 있다. 성장 중에. 요 얘기 받은 거예요. 앞문장이요. 아, 물론 앞문장 단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그 부분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당신이 이끄냐면 독립심,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그리고 창의성 이런 부분들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말이에요. 당신은요.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 있냐면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변화해서 이러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시켜 가는데 그와 동시에 그래서 나는 뭔가 창의적 능력이 뛰어내지고 이게 독립성이 강해지고 이런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래서 내가 독립심을 이제 키워가고 있거든. 근데 여전히 뭐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뭔가 의존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의존했던 게 얼마 전이거든.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혼란을 느끼기도 하죠. 네,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feel confused. 뭐뭐함을 느끼다 이거고요. 내가 혼란을 느끼는 거죠. 느낄 때는 pp 씁니다. 뭔 소리야? confuse라는 동사는 혼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의 변화들에 의해서 지금 제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pp로 써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간접 부분 다 아시죠? who you are.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혼란을 느끼죠. 동시에 말입니다. 또한 당신은요. 더 민감해질 수도 있는데 뭐에 민감해질 수 있냐면 불평등한 것, 불공정한 것에 민감해질 수도 있대요. 되게 여러 변화들이 쭉 나열돼 나오죠. 자, 미안. 자, 우선은 지금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하는데요. 자, 이러이러한 변화가 이끌어요라고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나서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또한 하고 세 번째 변화, 와 끝이야 아니요 게다가까지 네 번째 게다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좀 잘 반응해 주시고 올소 다음에 퍼드모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열의 구조들이 오고 있다라고 잡아주세요. 게다가 너의 몸은 호르몬으로 흐르고 있어. 몸에 호르몬이 흐른다고? 아니, 호르몬이 흘러다니고 있는 상태야. 즉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고 있대요. 게다가 친구들 쭉 더 봐주시고요. 이것은 말이야. 당신의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대. 자, 보자. 이것이라는 하나의 단수의 대명사가 왔죠. 근데 이게 너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대. 앞에 변화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뭔 기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라고 했을 때는 너의 몸에 특정 호르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고 흘러가느냐라는 따라 너의 기분이 꽤 많은 영향을 이것이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호르몬 분비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성장하죠. 근데 동시에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해요. 불공정 관계에 민감해질 수도 있고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감정이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세트로 4개. 그런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ese factors로 나와야 됩니다. 단수가 아니고요. 1부터 4의 이런 요소들의 결합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단수. 너의 강한 기분에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더 강하게가 더 비교가 없는데요. 이미 우리들의 감정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화라는 거는 좀 강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예전에 내가 느꼈던 화보다 훨씬 더 크게 갑자기 분노가 확 치솟아오르는 방식으로 강화될 거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가 본문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문법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내용적인 흐름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좀 내용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고1 첫 교과서의 첫 부분의 본문들을 학습하고 있어서 우리 공통 영어 1과의 주요 문법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서 중요하다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많이 빈출되어져 있는 문법의 주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구조를 외우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문법의 원리나 주요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복습을 그렇게 해주시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문장에도 나오겠죠. 그때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문들을 분석해 가셔야 합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나 모고 지문도 마찬가지겠죠. 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문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앞에 나온 어법 선택의 부분을 가지고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복습해서 문장 구조 잡으시면서 문법의 포인트들 신경 쓰시면서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답 기억으로 퉁퉁퉁 하지 마시고 꼭 스스로 분석을 해보시고 네, 실제 포인트들을 좀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문장들을 보실 때에도 그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시게 될 거고 시험 볼 때도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본 실력을 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문 분석은 이렇게까지 할게요.